아유, 벌써 작년이네요. 아유, 작년 겨울에 이걸로 마무리 못 져가지고선 얼어가지고 막 손실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마른 건데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네요. 아, 제 놀이터입니다. 22번째입니다.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언젠가 책에서 읽어봤는데, 어디서 봤나?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 비현실적인 일정만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이걸 시작하면서 이게 비현실적이 아니냐. 물론 비현실적인 일정만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반사회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통용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울음치유소가 비현실적인가? 비현실 목표를 잡고 흔히 하는 말로 또라이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어떤 때는 자괴감도 들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왜 나만 유독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 이 울음치유소를 끝까지 가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도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어저께 오늘 아침에 동영상 들어봤더니 200회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200회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는 뿌듯하죠.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200회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언변이라든지 지식 정도라든지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질 부족 아닌가, 이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을 하고 있지요. 예,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건지, 이 고민이 밑거름이 되어 가지고 창대한 모습을 보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언젠가는 이 울음치유소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자면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보고 말을 어떻게 하나 보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왔더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미주 사람들 아니면 동남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놀라는 것이 공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한 20여 개국 갔다 왔으니까 뭐 인천공항 같은 데는 뭐 늘은 아니어도 빈번히 왔다 갔다 한 게 요즘은 아니지만 갔다 왔다 한 그런데, 물론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만 또 뭐 공항이라고 해서 별로 좋은 데는 못 본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감탄할 줄은 몰랐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다닐 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변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세계에서 뭐 우리 인천공항이 뭐 1위다. 서비스도 그렇고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세계적인 으뜸 공항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또 그 사람들의 친절도, 그리고 우리 그 전에 여행 갈 때도 유럽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영국 이쪽으로 가면 그 첫째 주의사항이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꼭 앞에는 앞으로 메고 꼭 끌어안고 어디서 졸지 말고 체가니까 뭐 휴대폰 들고 있고 뭐 어쩌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빈번한 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누가 채가는지도 모르게 채간다,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주일 이상 있다 간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 나라로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이태리, 뭐 독일 이쪽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있던 사람이 자기니 독일로 가가지고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들고 있길래 그래서 이 자리를 비켜줘 가면서 이제 고속철 안에서 자리를 비켜면서 일리 앉으시라고 하고 짐을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놀래는 건 물론이고 그 옆에 사람들이 이건 뭔 문제가 있다, 저렇게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감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감시하는 눈치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안 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에서는 그냥 할머니가 옆에 이렇게 짐 들고 이렇게 있으면 앉으시라고 하고 짐을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다 그럴까, 당연하다 그럴까. 예. 그 옆에 내가 앉아 있었으면 내가 비켜드릴 걸,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비켜드릴 걸 그걸 못 비켜드렸구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내가 먼저 못했을 거를 뭐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화장실 제가 봐도 깜짝 놀래요. 사실 가면 막 음악이 나오고 뭐 그것도 물론 외국 사람들을 인지해서 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클래식 같은 거 나오고, 우리 동네 화장실, 중리동 동네 화장실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 깨끗한 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고 그 안에 정원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냄새 같은 거 안 나게끔 이렇게 향수도 이렇게 뿌려서 나오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그건 말을 잘못했네요. 우리나라는 그냥 의식이 그러니까 이런 걸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화장실에 돈 받았어요. 그 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동네에서는 안 그랬지만 뭐 아주머니들이 입구에 앉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그때는 10원, 5원 그랬어요.
나중에 30원 되니까 아 이제 화장실 못 가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리 아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저 막 뭐라 그럴까, 아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것들이 너무 잘된 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아, 그런 자신감 같은 거, 뭐 우월감, 뭐 그런 것도 이게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엊그제 이렇게 전번 횟수에 내가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 울음치유소도 이것이 만약에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선 이런 변화를 이렇게 이것이 일반화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변화라고요, 사실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유도선 못지않게 이것 또한 사회의 그 응어리를 확 풀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일정이 비현실적이면 현실적으로 교정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창출해내 가면서 믹서를 시켜서 사회하고 융합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비현실적이었던 그런 모습이 현실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은 응당 욕먹고 비난받고 이렇게 해도 그런 것들이 한 과정에 쌓여서 사회가 인식하게 되면 이런 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리라고는 생각 않지만,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이고 나 아는 사람들이 그 새끼 그 또라이 같은 새끼 또라이 하더니 잘 안 됐다고, 그러나 하여튼 생각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지. 이거는 0.001%에 해당하는 얘기고, 진짜로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수고했다 하고 어깨를 뚝뚝 두드려주는 선배님이라도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러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속에 팍 끌어올라 가지고선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펑펑 울고 실컷 울고 깨끗하게 자기 나름대로 싹 풀어놓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